슬기로운 부모생활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수요 라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7시 11시 27분입니다. 예. 되게 야심한 밤이고요. 그죠? 야심한 밤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한 하루를 지내신 다음일 것 같은데, 예.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8월이에요, 벌써. 예, 벌써 8월이고, 이렇게 또 여름이 지나가고, 그죠? 예, 또 여름이 지나가면 추운 계절이 또 오고 그러겠죠. 참 시간이 가는 게 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다이앤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일 먼저 인사해 주시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인스타 계정 없냐고요? 저 인스타 계정 있습니다. 제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아마 규식로 영어로 치시면 예, 찾아지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제 이름으로 검색해도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이앤님 백신 맞으셨구나. 그 어떤 백신 맞으셨어요? 제가 보면 2차를 맞았는데 1차보다 좀 힘들다고 하신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화이자. 예, 예.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진짜요? 2차까지 다 맞으셨으면은, 특수 직군이시거나, 연령대가 높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뭐지? 잔여 백신이라 그러나요? 예, 그거를 신청하셨으면 또 혹시 모르죠. 자, 이렇게 보니까 mRNA 백신으로 이렇게 된 제품들은 좀 2차가 더 그런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예, 확실히 1차가 힘듭니다. 저는 2주 전이 아니라 3주 전에 이제 그 백신 2차 접종을 사실은 받았는데요. 이제 의료 직군이기 때문에. 근데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거든요. 뭐 이렇게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실험이다, 모르모트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 그것보다는 뭐랄까요. 1차가 힘들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를 맞고 2차가 힘들다는 파이자는 또 2차를 맞는 예, 그게 살짝 억울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2차 파이자 맞고 2차는 한 3일 정도 좀 몸살기가 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 받았을 때에 비하면 달라요. 즉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소감을 그냥 단적으로 표현드리자면 이게 그냥 감기랑은 확실히 구분되겠구나. 이게 몸이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 젊거나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무증상 내지는 그러니까 무증상이라는 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열이 없고 그런 것도 말하지만 확실히 이게 독감과 다른 무언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확 와닿았었습니다. 각구름빵님, 예, 질문 해도 되시고요. 해도 되시고, 대신 오늘은 제가 또 신촌극장 얘기를 잠깐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예, 질문을 소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교차 접종이랍니다, 다이앤님. 예, 사실, 뭐, 현 상황에서는 교차 접종이든 아니든 부작용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 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래서
뭐 감염률도 감염률이지만 중증률도 낮추고 하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이제 18세에서 49세 사이에 신청도 시작되고 고3들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9월 초에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그게 다 끝날 것 같은데 예, 이게 델타 변이로 또 마음이 심란하긴 하지만 하루바삐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WHO에서는 얼마 전에 전망을 2022년도 연말 정도가 돼야 벗어날 수 있을 거다 팬데믹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팬데믹이 아니라 이게 엔데믹이라 그러죠. 우리 옆 주변에 항상 있는 이런 거가 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게 아닐까.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예, 동동동 그린님 안녕하십니까? 예. 인류의 역사에 큰 기록을 남겼죠.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게 예, 어떻게 되던 간에 정말 분명한 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꼬꼬님 안녕하세요. 예, 많이들 예, 그 또 늘 오시던 분께 인사를 해주셨는데 예, 이 다이앤님의 파이자 2차 접종 소식으로 저희가 잠시 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네요. 예. 자, 그러면 천천히 오늘 순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보드가 약간 소리가 좀 나는 키보드여서 예. 자, 오늘의 신청극장은요, 오늘 신청극장에서 같이 볼 영화 애니메이션은 요즘 속편으로 화제를 좀 모으고 있는 보스베이비입니다. 이 보스베이비는 드림웍스에서 제작을 했고요. 제작 연도가 201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벌써 꽤 오래됐죠. 예. 그리고 뭐 목소리 출연으로 뭐 알렉 볼드윈도 나오고 뭐 여러 배우들이 나옵니다. 예. 2010년이라도 2017년이네요.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보스베이비 1입니다. 보스베이비 2는 예, 아직 안 봤고요. 예, 보스베이비 1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드림웍스에서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고 상당히 성적도 좋았고 요번에 지금 보스베이비 2편도 성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소아를 보는 또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막 아기가 너무 막 어른처럼 나오는 그런 설정을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예, 아이는 그냥 아이다운 게 제일 제 마음에는 좋아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는데 요번에 보스베이비 2편이 나오고 뭐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아서 그럼 보스베이비 1은 어떻지? 라고 생각하고 좀 봤습니다. 봤는데 몇 가지 느낌이 들었는데 우선 첫 번째 느낌은 참 드림웍스는 발칙하다 상상이. 예. 보스베이비의 보스베이비 그 아이가 어떤 설정이냐면 이 동심 어린 시절이 없는 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들이 어떤 그 천국은 아니지만 그런 그 곳에서 주식회사에 의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그 설정이에요. 보면은 황새가 집 앞에 물어다 주고 간다라는 설정과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이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다뤘지만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이 보급이 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드림웍스는 단번에 뒤집습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예,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야, 택시 타고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설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발칙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걸 아주 정면으로 대놓고 뒤집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 앞에 그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스 베이비와 이렇게 짝을 이루는 주인공, 이 팀이라고 하는 팀 맞죠? 예. 그 집의 형이 나오는데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이제 인물로 나옵니다. 그 형이 상상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 이런 것은 또 좀 향수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 토이스토리나 이런 것처럼 이 어른들의 예전 향수를 자극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의 환상의 세계를 그냥 좀 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고 싶어하는, 보여주는 뭐 그런 설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스토리의 흐름은 사실 좀 뭐랄까요, 드림웍스 치고는 약간 뻔하다. 예, 뭐 딱 보면서도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형제가 막 아웅다웅하고 뭐 이러는 모습이 있는데, 뭐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저러다가 또 어떤 그 공통의 미션을 가지고, 예, 또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가까워지고 또 진한 가족애를 느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략은 그렇게 흘러가요. 예, 대략은 그렇게 흘러가서 사실 뭐 좀 다른 드림웍스 작품들에 비해서는 위트라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다, 너무 평이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놓치지 않고 있는 건 여전히 드림웍스 스타일의 무언가의 비틈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비틈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요, 이게 이제 스포일러가 되는 건데, 그 보스 베이비가 어떤 회사에, 그 아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하는 회사에 비밀 지령을 받고 오는데, 이렇게 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다 이제 넘어가고요. 이 영화에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설정으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반려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설정이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좀 발칙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 전에는 뭐랄까요, 반려견도 가족이다, 예,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도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고, 이들의 어떤 의미나 위치를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에 이제 또 많은 그 관심들 또는 이제 토론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 반려동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또 잘 훈련 교육시킬 수 있는 주인의 어떤 소양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 사회는. 그런데 2017년도에 이 드림웍스는 너무 강아지 좋아하다 우리 아이들을 안 낳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저출산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 딱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담하고 발칙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화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더 드릴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볼만한 영화고, 디즈니나 다른 드림웍스가 좀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이 애니메이션은 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많이 맞춘 듯한 느낌도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 관통된 소재가 뭐냐면, 주제는 아니고요, 소재가 뭐냐면 이 시블링 라이벌리예요. 형제들 사이의 관계, 형제들 사이에 아웅다웅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는, 그래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지만 또 뭔가 애틋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과정을 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 형제 간의 경쟁심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는 형제가 좀 같이 봐도 재미있는 그런 이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 가족애를 노골적으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싸울 법하다라고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싸우는 이유는 너희가 진짜 형제가 아니어서 그래 라는 설정이고, 그 뒷면에는 진짜 형제라면 이럴 리가 없잖아 라는 암시도 또 이게 들어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라이벌 의식이 좀 강한 가족이라면 이걸 좀 같이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뭐 용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인간애적인 그 덕목 이런 것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영화다. 그러나 또 보스베이비 2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어떤 위기를 가지고 이 극을 만들고 구성해 나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당장은 보스베이비를 제가 이 편을 볼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스베이비 2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신청극장은 이렇게 짤막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드림웍스 치고는 좀 평이했던, 하지만 여전히 그런 발칙함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봐도 재밌을 영화 보스베이비였습니다. 자, 보스베이비 말씀을 드리는 동안 댓글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 2편이 더 재밌다고 했다고요? 그래. 2편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예. 그리고 뭐 속편이 재미있느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드림웍스는 일반적으로 속편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출산율 저조를 좀 둘러서 표현한 것 같다고 저 느꼈고요. 각구름빵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김효선님, 오늘 안 하시나 했는데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방하면 공지하겠습니다. 결방 공지는 할 거고, 방송하는 것 공지는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이러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사실 뭐 화면에 그렇게 막 좀 깨끗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이 생기기도 하는데,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냥 내려놓고 하려고 합니다. 예. 2편은 개봉했고, 김효선님 믿고 무조건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그 신촌극장의 순서도 마쳤고, 아까 각구름빵님이셨죠. 뭐 질문 올려도 되냐고 하셨는데, 지금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읽어보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님이 먼저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6살 남자의 사회성 좀 걱정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남자인데 한 친구랑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조금 겉도는 느낌을 받는다. 단짝처럼 잘 지내는 아이도 있고, 블럭놀이는 좀 집착하지만 다른 역할로도 잘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무리쳐서 벗어나서 노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적을 받는 게 많더라고요. 이 여행 가고 싶다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명의 친구를 사귀는 아이와 소수의 아이를 깊이 사귀는 아이는
좀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성향적으로. 예, 이걸 뭐 내향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외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성향은 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너무 바꾸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외롭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꼭 양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풍요 속의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허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또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친구에게 집중하는 거는 이제 그 친구가 나를 선택할까 저 친구를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쓴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논다 하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얘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런 식의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은 좀 가이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다른 친구랑 노는 것을 볼 때나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기분인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조금씩 유도하고 해볼 필요는 또 있겠죠. 이 무리 속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사실 어머님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지금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한 거여서, 이거 갖고 이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단짝 친구 한 명만이라면은 좀 그거는 여러 가지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단짝 친구 한 명보다는 한 두 명, 예. 그래서 모두 한 세 명이나 뭐 바라건대 한 네 명 정도 같이 놀 수 있다면 너무 이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여러 명의 친구들 사이에 있는다고 해서 안정감이나 소속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시는 무리 속에 잘 놀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솔루션을 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하긴 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각구름빵님, 7살 여자아이인데 혼자 구구단 공부해서 외우고 코딩 책도 안 보여줬는데 혼자 코딩 작업 스스로 깨우치면서 하길래, 예, 까지만 했습니다. 예, 잘못하면 이게 질문이 아니라 자랑질이 되실 수도 있어요. 창원에 살고 있어서 창원에 괜찮은 곳이 있다면, 글쎄요, 창원에 괜찮은 곳을 솔직히 알지를 못합니다, 각구름빵님. 예,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사실은 재능이 좀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뭐 구구단을 외우고라는 것보다 혼자 코딩 작업을 해서 스스로 깨우치면서 뭔가 한다라는 건 얘가 과제 집착력도 있다는 얘기고, 논리적 사고력도 있다는 얘기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IQ가 웩슬러지는 검사 몇이 나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재미 안에서 얘가 계속 그거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한다면 저는 좀 아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옆에서 좀 뭐 같이 봐주시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같이 있어 주시고, 옆에서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예. 그리고 아이가 어떤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동영상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는, 이런 것도 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이썬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진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고 싶은 기능이 있어요. 구현하고 싶은 그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배우고, 이제 파이썬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는 해야 되고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는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은 필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찾습니다. 구글링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뭐 그런 GitHub나 뭐 프로그램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택플로우나 뭐 이런 데 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 스크래치인지 뭐 다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에서 이 아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는 동영상이나 문서 같은 것들을 찾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보시는 걸 말리지는 않겠지만, 해봤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얘한테 교육이 어디 무슨 영재원에 가서 거기 커리큘럼에 들어서 수업을 듣고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엠버 퍼플님, 예, 6살 여자인데 유치원 어린이집인데 2학기 퇴소하고 7세 분이라는데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중요한 게 엄마 3명이고 또래는 만날 수가 없다고, 사회성이 문제가 될까요? 하셨는데, 뭐 이건 이 아이의 원래 사회성이 어땠느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사회성이 약한 편이고 이걸 막 키워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좀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2학기를 꼭 퇴소하는 게 과연 불가피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좀 신중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양육자가 엄마라면은 이 아이의 사회성은 엄마랑 어떻게 잘 인터랙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해주고 얘 눈높이에서 얘기해주고 뭔가 같이 활동하시고 하는 게 되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사회성의 유지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이야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못 놀더라도 이렇게 이 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화상으로 아이들이 보고 만나서 놀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부모님들끼리 좀 만들고 연습을 해주신다면, 이런 아이들끼리 어울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회성의 결여나 미발달 같은 거를 좀 그래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의 여파가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그게 정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고 단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국내외에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룰루랄라님이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공부머리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관심이 많다. 집에서 놀고만 싶어하고 숙제조차 하기 싫어한다. 숙제도 일주일에 2번 정도인데 말이죠. 초일.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번의 숙제 양도 중요합니다. 룰루랄라님. 예. 그리고 그 숙제라는 게 뭐 문제를 풀고 연산을 해서 정답을 찾는 거라면 아이가 흥미를 좀 못 느끼겠죠. 예. 그래서 집에서 놀고만 싶어 한다는 게 뭐 하고 노는지, 또 얘가 하는 수학이 얘가 재미를 계속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연산이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다,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은 사고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또 아울러 많이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꼭꼭님, 예,
아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6세, 그럼 아마 5세겠네요. 말이랑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ADHD 소견 없었습니다. 혼자 놀 때도 말 많이 놓고 같이 말 많이 놓아서 친구들도 살짝 지쳐서 피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상의 동일과 확인한 질문을 자주 던지기도 합니다. 말을 줄일 수 있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관점을 조금 비틀어 보시도록, 바꿔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질문이 많고 말이 많은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거기서 말을 줄이게 되면 얘는 그 말을 통해서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호기심을 키울 기회를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 양육을 하는 것,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얘가 다른 아이들의 말도 듣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놀 때 말이 많다고만 꼭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지쳐하는 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을 때, 친구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 친구도 얘기할 수 있느냐,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말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 적은 아이도 있죠. 누가 제일 말이 많느냐가 아니라 서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 말만 하려고 하면 친구를 사귀는데 좀 방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걸음 한 걸음 꾹꾹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조언은, 상대방의 말도 잘 들으면서 자기 말도 많이 하는 아이로 키우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방글님, 5세 여아입니다 하셨습니다. 내성적인 편이라고, 그래서 조금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가까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2~3주에 한 번 낯설어 시간이 필요하다. 놀이터에 누가 있어도 가까이 안 가려고 한다. 유치원에서 너무너무 잘 지낸다고 하는데 누가 물어 있으면 뒤로 빠지고, 어떻게 해야 처음 보는 사람의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사실 아이를 좀 더 만나보고 정확하다면 사실 검사까지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는 한데요. 좀 몇 가지 추정을 해보죠. 유치원에서는 잘 지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완전히 파악이 되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잘 드러내고 상호작용도 잘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럴 능력이 부족한 아이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좀 이렇게 약간 다가가 봐도 될까? 발을 담궈 봐도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스타일의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척들을 2~3주에 한 번씩 봐서 처음에 가면 낯설어하는 건, 얘가 그 2~3주마다 갔을 때 그분들이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의 사고작용이 사실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 친척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제라기보다는 얘한테 필요한 양과 받은 양의 그 불일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서 좀 더 많은 시간 아이와 눈 맞추고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시고 가 있는 동안에, 또 2~3주보다 조금 더 자주 가게 되면 점점 이런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수산물 마트에 가가지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뒤로 빠지는데, 이 아이를 끌어서 앞으로 이렇게, 아니면 막 푸시해가지고 다가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험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떨려서 다음에 그 조마조마하고 떨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기 싫죠.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기다려줘서 조마조마하고 떨림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가서 해보고,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네,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네 라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그래야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맞는 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꼬꼬님, 8살 딸아이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면 이제는 엄마 울어? 아니면 내가 미안해 이러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데 둘째는 달려와서 눈물을 닦아주거나 같이 울고 그러거든요. 첫째가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8살 딸은 엄마의 저 눈물이나 이런 게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그런다고 해도 나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어요. 더 어린 딸은 어쩌면은 언니와 다른, 둘째는 첫째와는 다른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랬을 수도 있고, 진짜 엄마가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유기불안이 어려서 아직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성향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많이 이렇게 동조가 되는 그런 이제 공감 능력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공감 능력이 큰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너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배려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막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든 건 적당한 게 좋다라는 이야기지만, 어쨌건 지금 질문에서 이것만 가지고 첫째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40개월 남자아이가 엄마를 뒤에서 꺼내 너무 세게 잡으면 엄마를 사랑해서 그래 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좀 이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핑계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뭔가 이렇게 꽉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라든지, 때로는 엄마한테 좀 서운한 게 있다든지 하면 이러고 싶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좀 속아주시는 접근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속아주는 접근이란 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가 아플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꽉 조르지 않는 게 정말 엄마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 라고 그냥 고지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줬고 아이가 알고 이만큼 안으면 돼 라고도 이렇게 좀 연습도 해보고, 근데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때 이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순간적인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핑계대고 마는 건지. 근데 이게 제가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남자가 힘이 좋잖아요. 근데 엄마를 꽉 뒤에서 안으면 엄마가 순간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신경질이 나면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전후를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걸한걸 꾹꾹님, 그래도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던지려고 하는 건데 정리하려고 그랬어, 이거는 핑계죠. 이게 이제 합리화죠. 근데 던지려고 하는 걸 봤는데 엄마 그걸 놓고 뭐 하는 거야? 던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아주 고가의 물건이거나 막 위험한 물건 아니면 던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너무 그 이른 개입이 되면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월수에 맞는 언어 발달인 건지, 개월수에 맞는 언어 발달보다는 좀 더 빨리 발달해 있죠. 그 사실 거짓말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좀 좋아야 합니다. 보통 7세 경우에 거짓말을 많이 애들이 한다는 것도, 그때 되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가능해지고
언어 구사력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그런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게 짜릿한 면도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어 능력이 빠른 편이어서 이런 걸 하는 거기는 한데, 예. 그 아이가 사소한 것에 너무 지적을 많이 받아도 이렇게 막 변명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는 너무 많이 내가 얘한테 미리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간섭하거나 이런 건 아닌지도 한 번쯤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동동그리님, 9살 9살 아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멀찍이서 지켜만 보십시오.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둘이 타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누구 한 명을 때립니다. 이런 거가 보이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때린 사람은 조금 더 페널티를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싸움이 생기면 둘 다 타임아웃을 하고 그 상황에서 계속 뭔가 갖고 놀거나 둘이 대화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결국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되는 건 배려나 양보심을 터득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싸우다가 둘이 같이 못 노느니 내가 좀 양보하고 노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치거나 심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개입하지 마시고, 개입하시더라도 판사가 되지 마시고 일단 그냥 상황을 정리하는 경찰의 역할만 해주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같은 걸 두 개 사주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분명히 같은 거 두 개지만 형이 갖고 있는 저걸 갖고 놀고 싶은 게 또 이 동생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김꼬꼬님 질문에 이제 그림을 자기를 가족 그림이나 이런 중에 먼저 그리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게 전 더 이 아이의 자존감이나 가족 내에서의 어떤 안정감 같은 데에 이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거리가 한가득이면 좋죠. 그래야 제가 이거를 하는 그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수록 또 질문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하면 좋은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네, 말돌리 이제 초등에 손톱, 발톱, 아이도 물어뜯습니다. 뭐 습관이 됐을 수도 있고 좀 불안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물어뜯는 것 행동 자체에만 그렇게 하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얘가 언제 그러는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한 게 높다면 그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초코유님의 중이 아드님인가요? 따님인가요? 왠지 느낌은 아드님인 것 같은데, 예.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서 매번 다친다고요? 발목이나 손가락도 3번이나. 예. 여러 가지 검사도 해봤는데 제 생각에 뭐 주의력 충동성 검사도 해보셨을 것 같고 정서 검사나, 근데 뭐 별다른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예.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사실 ADHD 아동들의 행동 교정을 할 때 고전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충동적인 친구들은 먼저 일단 저지르거든요. 행동 먼저 딱 하고 나서 어쩌지? 이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좌절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게 이렇게 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복 연습만이 답이다. 근데 반복 연습을 시키려면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럼 매뉴얼화가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발을 다치고 손가락을 다치는 상황이 3번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떤 특정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곳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자꾸 되뇌어 보는 거죠. 이를테면 얘한테 차도를 갈 때는 내가 움직이기 전에 주변을 꼭 한번 좌우를 돌아보고 가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think aloud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랑 가면서 이제 이거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이랑 가면서 자 여기 차도지 어떻게 해야 돼? 예, 좌우를 돌아보고 건너가야라고 본인이 말하게 하세요. 부모님이 일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이 문구가 딱 확립이 되고, 그러고 나서 계속 혼자 갈 때도 길을 건너기 전에 생각하게 하고 그걸 머릿속으로 말을 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효과가 강력하게 막 팍팍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힘든 그런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중2인데 이런 게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정말 모든 검사를 해봤을까요? 좀 약간 의아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박방글님 말씀대로 다른 분 질문으로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소화하는 데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지금 고민이 뭐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이게 고민거리인가? 라고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올리시는 다른 분들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혜경님, 3학년 6학년 아들인데 동생 하는 행동마다 다 태클을 거는 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시하십시오. 못 본 척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를 동생 앞에서 나무라면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해서 더 하거나 다른 걸로 복수를 하고요. 또 뭐 마찬가지죠. 따로 이렇게 하여튼 동생 앞에서 뭔가 하는 건 제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태클을 걸지 않고 좀 잘 받아주고 그래 저렇게 말해주면 좋잖아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꼭 그런 거를 칭찬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그 부모님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한다는 걸 알면 부모님을 흔들거나 괴롭히기 위해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노랑튜브님, 남편을 깨우셨으면 저 되게 욕먹겠는데요. 어쩌죠? 딸은 이런 경우가 사실 전 경험적으로는 더 드문데 정말 주의력이나 충동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코코님이 이제 애착입을 만지면 사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입을 빠는 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치과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애착입을 만지는 거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게 커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 없이 불안하고 혼자 자게 하고 이러는 게 정서적으로 오히려 전 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자 2층 침대에서 어를 분리시켜서 불안해서 그런지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손가락 빨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마다 그러는 시간이 길지 않다면 전 이건 역시도 너무 적극적으로 그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이 애착 이불을 꼭 안고 자기 하든지 이렇게 그런 포즈 있잖아요. 이런 것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걸 좀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얘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잘 수 있는 이런 좀 완만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거요. 이 참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거긴 한데 이유가 있어요. 사춘기 때문에 그냥 학교 안 간다고 하는 거가 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나 뭐 학습적으로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춘기여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사례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진짜 사춘기 때문이라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많고 자기 친한 친구를 만나서 또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좀 사춘기가 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Think Aloud 책 그 ADHD 행동치료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보시면은 저는 좀 많이 이게 약간 좀 올드한 컨셉의 책들이기 때문에 클래시컬하게 좀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딱히 추천드릴 만한 책 이름을 떠오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영제이님, 영유아 검정 언어 발달에 크게 문제 있다는 진단을 못 받았지만 항상 조금씩 떨어진다는 느낌. 예. 의도를 재빠르게 못했는데 문제가 보인다고요. 8살이면 언어 치료가 많이 늦었을까요? 저 생각에는 좀 마지막 기회를 아슬아슬하게 잡으신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그 검사에서 좀 지연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헛돈 쓰시는 셈 치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언어는 때를 놓치면 이 변화나 효과를 가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뢰할 만한 곳에서 검사를 하시고 그래서 좀 권유를 받으시면 좀 하시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노랑튜브님, 오손도손 잘 보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남편분도 반갑습니다. 이 이사 팅커벨님이 다 들으면 우리의 문제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심리나 정신 쪽 분야가 좀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게 다 내 얘기 같고 우리 얘기 같고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자, 예. 감정을 억압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서 많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그 스트레스가 될까요? 좀 다른 질문인 거죠?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 가지고는 스트레스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감정 표현을 실전에서 적절히 표현하시고 알아채 주시고 하는 모습이 또 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니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뉘니랜드라고 읽어야 돼요. 6살인데 인사 한번 하기가 어렵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저는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뭐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게 있죠. 부모가 롤 모델이 되라.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엄마가 잘 아는 사람이고 애는 낯선 사람이면 애는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낯선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죠. 예. 그리고 조금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얘기를 걸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예, 효승기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자, 7살 여자인데 외동 혼자서 잘 노는데요. 혼자 노는 게 안쓰러울 때도 있다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일단 기회를 줘보시는 거는 필요하겠죠, 베로니카님. 예.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을 되게 즐기고 좋아하고 한다면은 조금 더 예, 어머님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요. 예. 친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는 플레이 데이트라든지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를 부르기 어렵습니다만 번갈아 가면서 좀 부른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사 탱커벨님 박희님도 감사합니다. 예, 정선영님이죠. 예, 유행하는 게임을 해봐야 하는데 엄마는 제가 나쁜 쪽으로 이거는 친구가 직접 올린 것 같은데요. 저는 친구랑 대화를 하려면 유행하는 게임을 해봐야 하는데 엄마는 나쁜 쪽으로 빠질까봐 게임 중독이 될까봐 반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6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초6 전 정말 칭찬합니다. 왜냐고요? 보통 그냥 해요, 몰래. 아니면 막 우기고 하던가. 근데 이 문제를 이 정면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진짜 전 기특하네요. 네. 자, 제가 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혹시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6학년 친구가 직접 하는 것 같죠. 어머니 아이디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우리 6학년 친구 엄마한테 엄마 옆에서 게임할게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싶어서 친구랑도 얘기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이 게임을 할 건데 게임할 때 내가 꼭 엄마 옆에서만 할게. 예. 이렇게 해서 그 게임을 하는 걸 엄마가 보고 어떤 게임인지도 보고 또 게임하다가 딴 데로 빠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일단 어머님이 안심을 하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뭐 30분만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 30분을 처음에 딱딱 지켜줘야 돼. 엄마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엄마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 마음속에서는 걱정 구름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10분이 1시간 되는 거 아닐까? 1시간이 3시간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니까 처음에 그런 식의 그 접근으로 어머니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거 잘 통해야 될 텐데 말하고 나니까 되게 부담되네요. 예. 대나무숲님 안녕하세요. 예. 자, 엠버 퍼플님이 6살 여자아이인데 모유 먹고 자랐는데 첫째인데 엄마 가슴 만지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싫어서 혼을 냈다고요? 6살 여한데 어머님이 많이 싫으셨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머니가 싫은데 꼭 참고 놔두고 이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스킨십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감도 하고 이쁘다고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아이는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 가슴을 막 만지고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못 본 척 이렇게 아무 그 감각이 없는 척 한다는 건 전 그것도 좀 아이한테는 좀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너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하고 하는 건 좋은데 엄마 가슴을 만지는 건 엄마가 좀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대신 어머님도 아이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머리 한번 쓰다듬어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운 톤으로요. 엄마 엉덩이 한번 퉁퉁 궁디팡팡 괜찮아? 예, 이렇게 컨센트를 어머님도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이에게 이게 내가
아무리 엄마라도 내가 엄마 몸을 만질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엄마도 나한테 그러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좀 인식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성교육의 시작점이다라고도 좀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떠실까 싶네요. 예.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초육이면 지금 자야 되는데, 아, 초육이 아닌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고요. 예. 이렇게 늦게 자면 부모님이 허락 안 합니다. 우리 초육. 예. 아, 슈퍼러닝 시스터님, 예, SLS님, 예. 부모에게 자매가 다투고 일러요. 예. 서로 이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뭐 좀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돌려보내십시오. 예. 그 둘이 해결하도록 두고 싶은 게 맞습니다. 적당히 개입해서 중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이게 아주 고생문이 열립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그 둘 중에 누가 그러는 과정에서 다치지는 않는지, 예, 이런 걸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르러 와서 얘기하는 것까지 막 쳐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 귀찮아하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예, 다 듣고 나서 시간이 되시는 한에서, 아니 그건 너희 둘이 잘 생각해서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니?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네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대략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3, 40분 전쯤부터 제가 슬쩍 봤는데 한 35분, 6분이 계속 저희 방송을 시청 중이시고요. 예. 그냥 이게 좀 루틴으로 익어가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11시 반 정도부터 방송하고 12시 그 정도에, 예, 그 반 정도에 마감을 하는, 정선이 아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리 비운 동안에 깜찍하게, 예, 초육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예,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방송을 일찍 하면 이렇게 또 아이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볼 수도 있겠죠. 야, 이것도 좀 재밌겠는데 가끔은 한번 이렇게 좀 시간대를 옮겨볼까?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그런 이벤트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김국고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자식 키우는 게 다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하고요. 예, 현지를 요청한다라고 하셨는데 허락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사실 저는 현지는 좀 지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현지를 엄마 아빠에게 잘 이야기해서 얻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벌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을 벌게 하세요. 뭐 시험을 점수를 잘 봐서 몇 점 받으면은 뭐 얼마 줄게 그걸로 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엄마 아빠의 일을 돕는 것. 예. 사실 제가 이런 집안일을 허드렛 일, 초월하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주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아주 잘하지 못했는데 집안 가사가 아이들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은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거고 이게 원래 엄마 아빠 영역의 일인데 얘가 돈을 좀 용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주로 그런 일들을 좀 시키시고 그래도 최저 시급은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 그 관점에서 시키신 다음에 그 돈으로, 예, 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닌 것,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돈을 이렇게 썼을 때 뭐 피파 카드 같은 거는 또 꽝도 많거든요. 사실 별로 쓸모없는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좀 그 과연 이렇게 쓰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하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노랑튜브님 질문까지만 답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그 감정의 폭이 큰 게 사실은 문제는 아니고요. 표현을 하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예. 근데 감정에 깊이 빠진다라는 게 그래서 너무 오래 가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또는 그 표현 때문에 다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거나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런 감정의 표현이 언어적으로 어머니나 가족과 이렇게 좀 될 수 있다면은 이런 감정이 더 빨리 수그러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정이 너무 크고 격할 때는 말을 잘 못하겠지만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이앤님이 아마 그 오늘 초반에 계시다가 예. 그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질문서는 이제 팅커벨님이 예. 또 대신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효선님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네요. 그 시계 보고는 모르고 제목 컨디션을 보고 예,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서연님 자제분이 예, 구독 알림 신청한다고 예,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길 바래. 아,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되는데. 아, 친구들을 위한 채널 하나, 방송 하나 더 만들까? 아, 또 일 벌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예,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휴가철인데 마음대로 휴가도 갈 수 없는 게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름 슬기롭게 지내시고요. 저는 지치지 않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